소형견하고 대형견하고 슬개골탈구가 나타나는 양상도 좀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슬개골탈구가 세계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바다가 미끄럽잖아요. 좋다고 막 두 발로 뛰다 보면 여기가 삐끗삐끗하면서 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현재 강남구에 있는 아크리스 동물 의료센터 대표 원장을 하고 있고요. 천안 불당동에 아리스타 동물의료센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원을 한 거는 91년에 개원을 했으니까 30년이 훨씬 넘었죠. 네. 질환으로 오는 경우는 다양한데요. 일단 나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후 6개월 이내 애들이 걸리는 질병, 1년 넘어서 걸리는 질병, 5살 넘어서 걸리는 질병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어릴 때 주로 많이 오는 구토, 설사, 가벼운 피부병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조금 더 나이가 먹어서 온 애들은 이제 피부 질환들이 되게 많죠. 슬개골이라는 거는 우리 무릎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무릎 관절에는 중간에 이렇게 이제 간단히 뼈를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 여기 허벅지에 있는 대퇴골이라고 하는 뼈라고 하고, 여기 우리 종아리에 있는 여기 뼈가 사이에는 뼈와 뼈는 인대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육과 근육에는 건이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 보면 여기 홈이 파 있는데 무릎뼈 같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걸 슬개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고서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움직일 때 무릎이 편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슬개골이고, 여기를 슬관절이라고 합니다. 뼈와 뼈가 닿는 부분은 관절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상이 생긴 거를 탈구라고 하죠. 슬개골도 이제 보면 우리 병도 단계가 있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로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1단계는 잘 몰라요. 왜냐면 1단계는 얘가 그냥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빠져나갔다 자유롭게 하는 편인 거고, 2단계는 빠져나갔다가 넣어주면 다시 좀 빠져나가는 단계. 그래서 발이 꼬이거나 이러진 않는데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 뼈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지면 이쪽 다리를 안 딛게 되면 다른 다리에 하중이 가겠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족보행이니까 다른 어깨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고, 그 다음 얘가 이제 다리를 안 쓰다 무리가 가면 염증이 생기고, 또 관절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다리를 아파하냐 안 아파하냐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안 할지, 안 아파하면 뭐 약으로 보정한다든가 보조장치를 한다든가 하는데, 보조장치 같은 경우는 사람과 같이 애들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좀 그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없게 해주거나 뭐 이게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있죠. 소형견하고 대형견하고 슬개골탈구가 나타나는 양상도 좀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슬개골탈구가 세계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그게 이제 슬개골탈구가 생기는 원인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원인도 되게 많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강아지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 너무 예뻐해 주시다 보니까 뚱뚱해지면, 저도 뚱뚱해서 무릎이 좀 아프긴 하거든요. 얘들도 무릎이 아프다 보면 이제 하중이 되면 뼈가 돌아간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바다가 미끄럽잖아요. 그럼 미끄러운 데다가 애기들이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오면 좋다고 막 두 발로 뛰다 보면 여기가 삐끗삐끗하면서 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천적인 애들은 여기 홈이 원래 얕게 돼 있어요. 이 뼈가 들어가는 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뼈가 얕다 보니까 이거를 파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수술을 해주는 거고, 후천적인 애들 같은 경우, 그런 게 아닌 경우는 뼈가 홈이 다 있는데도 자꾸 두 발로 뛰다 보니까 여기 있는 잡고 있는 인대가 이렇게 늘어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런 게 안 생기게 하려면 바닥을 좀 폭신폭신하게 해주시고, 두 발로 이렇게 뛰는 거, 앞발 들고 두 발로만 뛰는 행동을 좀 자제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안 미끄러지게 해야 되니까 발바닥 털도 깎아줘야 되고, 발톱도 길면 발톱도 정리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보호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사람들도 많이 먹는 뭐 콘드로이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제품들은 동물용에 맞게 나온 거를 먹이셔야 되는 게 용량이라든가 흡수력 이런 게 다르게 다 개발돼서 나와서 그걸 먹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든 관절이든 다 좋은 오메가3 이런 계통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연어라든가 뭐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에 또 알러지가 있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있는 비율이 잘 되어 있는 영양제 같은 걸 공급해 주시거나, 아파하는 느낌이 들면 아프지 않게 진통제를 주시는 것도 좋은데, 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무릎만 만져봐도 수의사들은 병력이 많은 사람은 알기 때문에 슬개골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조심해야겠다는 걸 조언을 들으시고 나서 모든 게 과잉이 되면 안 되고, 나이에 따라 먹여야 될 또 함량도 좀 다르고 그런 것도 있죠.
다리에 근육이 있는 건 되게 좋고, 나이가 들면 우리 사람들도 흡수력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근육이 양이 줄어듭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사람하고 똑같이 노령성 질환들이라는 게 골격뿐이 아니라 간이나 심장 이런 것 많이 다 생기는데, 퇴화성 질환도 많이 생겨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런 걸 모든 걸 잘 버티려면 일단 체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이런 거죠. 내가 여기 팔꿈치나 무릎이 아파요. 그런데 걷는 운동, 근력만 하려고 이걸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염증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서 얘가 좀 딛는, 일반적으로 강아지들 걸을 때는 이렇게 네 발로 걷는데 뭔가 한 다리 힘을 덜 주는 것 같다든가, 뒷다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다리가 이렇게 간다든가, 다리를 들고 있다든가, 뭔가 좀 이상하면 검사를 받아서 이 다리는 그럼 운동하면 안 되거든요. 운동하려면 수술을 해서 정상적으로 된 다음에 한다든가, 아니면 보조제를 먹어서 안 아프게 한다든가, 뭐 기수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 다른 이런 걸 해주고 나서 이제 근력을 찾아줘야지, 아픈 다리에다가 운육을 계속 하면 여기는 더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거는 100%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어떤 애들은 수술이 잘 돼도 안 되는 게 있고, 안 된다는 게 다리 못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보호자나 저희가 생각한 만큼 잘 써주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냐면 어떤 애들은 이 다리 내가 아팠었는데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움직이지 말아야지. 근데 애들은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체중이 많은 애들은 그 수술한 부분이 고정이 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다든가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100%는 아니죠. 왜냐면 그런 경우 아니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다 감아놓고 해서 거의 완치가 다 되는 편입니다. 물론 수의사들이 나오는 제품들을 다 알지는 못하죠. 의사분들도 다 아시지 못하죠. 그래도 이제 추천해 준다는 거는 내가 다른 제품들하고 이렇게 추천한 이 제품을 봤을 때 나는 수의사로서 이거를 인정한다, 지식에 바탕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신뢰가. 네, 근거가 있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뭐 논문 뭐 몇십 편에 있는 얘기랑 뭐 같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이게 10,000원인데 우리 나온 거 5,000원이에요. 그럼 이걸 추천하진 않거든요. 네, 그거는 좀 아니죠. 네. 일단은 고르실 때 잘 고르시는 팁은, 우리들은 내가 어디가 아프면 아픈 걸 금방 알아채고, 나 여기가 아픈데 뭐 좀 더 그냥 있어 봐야지, 진통제나 먹어야지 이렇지만, 우리 애기들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분들이 잘 관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보다 고양이는 더 표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섬세하게 관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행동장치 변화가 생기면 그걸 잘 체크하셨다가 시간을 빨리 내셔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그런 걸 검사해 보시고, 그 다음 어디가 어떻다라는 게 나오면 거기에 맞는 약이라든가 보조제 이런 것들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운동법이라든가 관리해 주는 방법도 다 설명 드리실 수 있습니다.